예,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 저희가 그 총리께 정수장학회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물었을 때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데 총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걸 총괄하는 자리로 어쨌든 분명한 역사의식 그리고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총리께 결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리께서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정수장학회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추정된 것은 국가가 하지 않아서 모르나 이게 문화방송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 그리고 경향신문사가 있는 그 터 723평에 심지어 능동 어린이 대공원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보통 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조 원은 누구 돈인가요? 예, 지금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익법인은 정수장학회 소유라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수장학회가 매해 장학금을 줍니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25억 내지 30억입니다. 근데 이제 정수장학회가 예금이 되게 180여억 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매해 MBC가 한 20억 원 내에 부산일보가 8억 원 내를 정수장학회에 줍니다. 그래서 2011년에 MBC가 21억을 줬고 부산일보가 8억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장학금을 주는 돈 대부분이 그냥 MBC와 부산일보 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익재단이라고 정수장학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1조 원이라는 그 재산 그리고 이거 매의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정말 공익적인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후보가 12.6 관련 행사에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희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역사 속에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민속촌이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민속촌이 그 경기도 소유 같습니까? 개인 소유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민속촌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기자들까지도 취재를 하면서 민속촌이 개인 소유라는 것을 의아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속촌 그 만들어진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민속촌을 초기에 만든 김정웅 씨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저기 박근혜 후보까지 이제 그 즈음에 만난 사진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조금 더 앞으로. 예, 지금 저희는 한국민속촌이 정수장학회에 이은 또 하나의 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4년에 한국민속촌이 개관하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의 돈이 6억 8천만 원 투입됐고요. 그리고 김정웅 이제 기흥관광 대표가 7억 3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는데요. 민속촌을 만들었는데 정수장학회 김지태 회장하고 똑같은 운명을 겪어요. 한국민속촌 만들어 놓고 75년에 김정웅 대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사유라고 하는데요. 정영삼 씨가 이 기흥 관광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민속촌을 가져가요. 그리고 79년에 대법원은 김정웅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립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총리는 그 민속촌의 1년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모릅니다. 네.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이 지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된 것도 이 지점 때문인데요. 국고가 지금 6억 8천만 원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1년 이후에 정영삼 씨,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가 민속촌을 거의 가져가게 되는데 이 국고 6억 8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총리, 이 국고 6억 8천만 원은 이게 국고에서 지원됐으니까 이 지분만큼은 국가 것이잖아요. 민속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라면은 뭐 그런 결론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 국고 6억 8천만 원 때문에라도 민속촌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고 6억 8천만 원이 어디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국고 6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사이인 정영삼 씨가 혹시 이자를 낸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이제 설립 그리고 이동 경위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네. 당연히 총리로서 하셔야 할 일이죠? 네, 저는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를 물었습니다. 예,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가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총리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것이 분명히 그 재산 속에 국유 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이거의 순이익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모릅니다. 이것도 하루에 1,0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시나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예,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때 미리 줬으면은 제가 네. 이렇게 파악을 했을 텐데. 설악산 국립공원 예. 관리에는 연간 네. 83억 원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 말고 다음 거, 케이블카 주세요. 그 소유하고 있는 설악 케이블카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순이익을 챙김에도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한 푼도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도 또 하나의 저희는 제3의 정수장학회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68년에 박근혜 후보의 형부라고 해요. 한병기 씨가 설악 케이블카를 착공했고요. 그래서 71년부터 설악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현재까지 41년간 이 일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설악 케이블카에서는 뭐 하루 1,000만 원씩 순이익 챙기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예,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경위라든지 또 어떤 조건으로 그와 같은 설치가 됐는지 하는 사항들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챙겨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민속촌 문제하고는 관련해서 지금 분명히 국유재산이 거기에 예, 당시 6억 8천만 원. 예,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 가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관리비를 거기서 좀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후 논의하고요. 또 있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놓아드릴 수 없는 이유가 곳곳에 있더군요. 그리고 그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꼭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남대학교 관련한 건데요. 영남대학교가 1967년에 청구대, 대구대를 강제 헌납받으면서 설립된 건 아십니까? 강제 헌납이었는지 어떤 경우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저는 이런 거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부터 뭐 계속 모르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펴보십시오. 그렇거든요. 일단은 네. 이제 공익법이라든지 사학재단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름은 이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한 분쟁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중심으로 해서 처리되는 거지 정부가 그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입하는 것은 그건 월권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이 부분 영남대학교 좀 더 살펴보았더니 경상북도가 이례적으로 박정희 대학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특수한 과목을 운영하나 봐요.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경북도가 특정 대학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영남대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꼭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경북도가 영남대에 지정해서 3년간 5억 장학금 지원하는 거 이건 맞습니까? 올바른 행정입니다. 예, 경북도가 뭐 영남대학에 어떠한 목적, 어떤 경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에 있는 학교의 발전이라든지 또 도하고 연결되는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장학금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경북도가 그 유력 대권 후보와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영남대학교를 찍어서 3년간 매해 5억씩 지원하는 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권을 선언한 뒤 외신들이 몇 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얼음공주가 서울에서 권력 잡으면 세습적인 북한의 공산 독재 지도자 김정은을 맞이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독재자 아버지 후계자들이 정권 잡는다. BBC는 한국의 전 군사 독재자의 딸이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섰다. 더 이코노미스트도 그랬더라고요. 한국 30년 군부 독재의 딸이 대권 잡기 위해 나섰다. 총리께서는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박근혜 후보와 그 주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